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문섭의 책 읽기 11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내 인생이 흔들린다 느껴진다면 이라는 책입니다. 방송작가 남일영 작가의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인데요, 남일영 작가는 아침마당, 인간극장 이런 데서 방송 작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수도 없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거기서 느꼈던 이야기들, 그리고 본인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굉장히 진솔하고 그래서 아주 의외로 심금을 울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의 작가 남일영 작가죠. 두 번째에 있는 분입니다. 여자분. 파리스라고 써 있는 이분이에요. 자, 이 남일영 작가가 쓴 내 인생이 흔들린다 느껴진다면 이런 책을 보면은 그 밑에 이런 글이 있죠. 부침 많은 숱한 인생들을 만나며 건져 올린 삶의 이야기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느낀 이야기, 이런 얘기들을 담았고요. 또 본인 스스로 본인에 대한 고백, 솔직한 고백도 여기 담고 있어 가지고 굉장히 심금을 울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남일영 작가가 쓴 내 인생이 흔들린다 느껴진다면 이 책에 아침마당 이제 많이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아침마당 주인공들의 공통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인공 어떤 사람들이 나올까? 작가는 결핍을 극복하고 뭔가를 읽어낸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아침마당 주인공이 되고 있는데, 이 결핍이라는 거는 만약에 본인한테 결핍이 있다면은 이건 오히려 본인을 다른 사람과 차별화할 수 있는 중요한 변별력이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곡성이라는 영화에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여중생이 무엇이 중한디? 자, 꼴찌를 했을지언정 기가 죽지는 않았다. 공부는 못했을지언정 자신이 꽂힌 한 가지에는 집요하리만큼 집중했던 시간이 길었다.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부모님도 자녀가 공부에 재능이 없다는 걸 쿨하게 인정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성공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남보다 뛰어난 장점을 살리면은 누구든 충분한 승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일영 작가가 어떻게 진짜 친구를 얻을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본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방송작가는 PD한테는 좀 어떻게 보면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제 젊은 PD가, 더군다나 여성이 왔을 때는 이게 안 맞을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한 번은 이제 자기한테 젊은 여성 PD가 상사로 내려왔는데, 한번 좀 잘 안 되면 여차하면 이제는 들이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갖고 있었을 텐데, 그 PD가 와서 어떻게 했냐면은 자신의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면서 자기 어떤 치부를 보여주는 그런 얘기를 막 하고, 그래서 제 또라이인가 뭐 문제 있는 애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계속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하고, 또 언니는 어떻습니까 뭐 이러면서 물어보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친해지고, 그래서 아주 진짜 친구 관계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 대목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겁니다. 내 사람을 얻는다는 건 결국 나의 치부를 보여주는 일이 아닐까 싶다. 만약에 여러분이 평생 의지가 될 진짜 친구를 만나고 싶다면은 이제부터라도 당신의 민낯을 보여줘라. 내 민낯을 보여줬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친구를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때론 무모한 도전이 길을 만든다. 그리고 이 도전의 사례로서 아리랑 대표 문현우와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모험가 이동진, 바이올로짐에서 영화 제작자이죠. 근데 이 두 친구는 서로 간에 아주 절친한 친구입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이 두 친구들을 다 강사로 초청을 해 가지고
강연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고 그랬는데, 두 친구들이 서로 이제 친하게 지내면서 밀어주고 당겨주고 이러면서 커가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보기 좋았는데, 이 두 친구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 이렇다는 거죠.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도 하지 않지만 성공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도 하지 않지만 성공도 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도전이 오롯이 자신의 생각으로 한 도전이라면 실패라 해도 결코 실패가 아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무모한 도전이 자연스럽게 길을 만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책을 읽다 보면 이제 고부 갈등 해결을 위한 3자 원칙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 이야기, 남편 이야기 여기 나오는데, 그 시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아주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라는 사람들이 보면 자기 아들을 공을 들여서 키웠는데, 그러다 보면은 며느리한테도 이걸 강요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어머니는 자신이 공을 들인 사람은 아들이지 며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따라서 보답은 아들에게만 받으면 되는 거지 며느리에게 강요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걸 선을 그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부 갈등을 해결하는 원칙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남편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남편도 이제 아무리 어머니가 나를 잘 키워서 이렇게 시집을 장가를 보내줬다 할지언정, 이제부터는 고부 간의 갈등이 시작되면 어머니는 제 아들이기 전에 저는 누구의 남편입니다. 이제 제 삶의 1순위가 바뀌었으니 이제 이해를 해주세요 라고 공개 선언을 해야지만 고부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러겠죠. 속이 상하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원칙을 공개 선언을 해야지만 고부 갈등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를 선택하는 절대 기준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이 남일영 작가가 얘기하는 배우자 선택 기준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꼽으라면 뭘 꼽을까? 매너를 이야기했습니다. 매너 있는 사람을 골라라. 부부 사이에도 얽히고 설킨 실타래 좀 풀 수 없는 그런 것도 사실은 법도 아니고 주먹도 아니고 대화다, 대화. 근데 매너가 없는 사람들은 대화 자체가 아예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너가 있는 사람과 만나면은 쿨하게 해줄 때도 쿨하게 해줄 수 있고, 또 같이 사는 동안에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책에 보면 마마걸과 마마보이와 결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마마보이, 마마걸의 이제 공통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이 마마보이와 마마걸의 공통점은 부모의 성격이 무척 강하다는 거죠. 예, 뭐 엄청나게 강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와 반대로 너무 유순하다는 얘기예요. 지 목소리를 못 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 말만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 성격이 무척 강한 이런 부모들은 자기 아들을, 자기 딸을 소개할 때 우리 애는 사춘기가 없었어, 엄마 말을 얼마나 잘 들었다고, 뭐 이런 얘기를 자랑처럼 한다. 그러면 걔는 틀림없이 마마보이다, 아니면 마마걸이다 라고 보면 되고, 이런 애들하고는 결혼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진정 부끄러워해야 할 것들 관련해서 이제 아마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자기 방송 작가로서 이제 숱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제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외부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행동할 때 보면 약자한테는 너무 강해지는 그런 사람들을 초라한 인격을 가진 소유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약자한테 강한 사람들은 어느 시점이 되면은 방송계에서도 사라지더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겸손해라. 겸손해라. 이거는 뭐 남일영 작가가 보는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역시 성공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결론. 물살이 센 물길을 건널 때 등 가득 짐을 매단 말은 결코 물살에 넘어지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인생을 사는 데는 짐은 곧 힘이 되기도 한다. 만약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아니면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아니면 또 내가 애지중지하는 부모가 있어 갖고 그 부모 아니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짐이 느껴진다 그러면 그 짐을 짐이라고 생각하지 말란 얘기죠. 짐이 곧 힘이 되기도 한다.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또 내가 노력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자주 하는데, 성공과 행복에는 정답이 없다 라는 얘기죠.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 인생에는 비밀도 없고 인생에는 공짜도 없고. 그렇지만 인생에 있는 게 세 가지가 또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에는 수도 없이 많은 별이 반짝이고 있고, 또 땅에서는 꽃이 자라고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을 생각하는 또 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열심히 책 읽으시고 또 그런 책 읽기가 여러분 인생을 풍요롭게 해서 더욱더 여러분 인생도 빛나는, 그리고 참 행복한 그런 삶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이야기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독 필수고요. 저에게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